사형을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게요. 다 죽여버리면 같이 망해요. 우리를 받쳐주는 인구가 없잖아요. 시베리아가 가장 좋은 예인 게 아마 역시 거기도 이집트 마찬가지로 인구가 필요하면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시베리아도 이제 죄를 지면은 보내는 아주 유형을 못 보내니까 나중에는 사소한 죄 가지고 일단 사형을 때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사해줄게 가라.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정착을 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몇 명 필요하니까는 죄를 만드는 것도 꽤 있었죠.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반역죄 같은 경우는 사형으로 처리를 했지만 대부분 어떤 죄를 지으면 사실 이집트도 감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돈 들어가는 작업이고 또 근현대 사회에서 감옥을 운영한다는 가장 큰 목표는 교화거든요. 근데 그 교화라고 하는 죄인에 대한 교화라고 하는 철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플라톤 같은 경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죄인들이 있을 때 신체형을 먼저 합니다. 대체로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잘라요. 아,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 놓는 낙인을 거군요. 찍죠. 그리고서 저기 변방에 일시키러 보내요. 어디 뭐 누비아 가서 요새를 만드는 작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신전 건설 현장에 토지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역형을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별을 때렸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게 이제 중국도 그런데요. 중국도 원래 옛날에 왜 사람이 죄 지으면 여기다 문신색이고 코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벌 자체가 진나라 때까지 가다가 한나라 때 없어져 버리거든요. 한나라 때는 아예 감옥은 안 나왔는데 죄수의 무덤이 대량으로 발견됐었어요. 한나라에서 또 낙양 남쪽에서. 근데 재밌는 게 근처에 왕릉, 귀족등 다 있는데 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죄수들의 무덤이었죠. 근데 재밌어요. 성별이 98%가 남자예요. 여성은 거의 없고 다 30대 전후한 젊은 나이에 죽는데 대부분 살해당해요. 제가 발굴 보고서 보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건 보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그 사람이 딱 보면은 요만큼 딱 들어갈 만큼만 팠는데 거기 이 사람에게는 생전에 벼슬이 같이 나오는데 고향 이름 벼슬인데 벼슬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토기 쪼가리에 자기 이 사람 이름 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소 먹었던 그릇 하나 하고. 왜? 그러니까는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이제 강제 노역형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노역형을 하다가 이제 보면 사람이 땅을 못 파잖아? 그럼 그때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살려두면은 계속 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보통 3-4명씩 죽었을 것이다. 노역형을 하면서. 근데 보니까는 사망자의 한 56% 정도가 사형 대신에 노역을 맡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왕 죽일 거 일 좀 시키고 죽이겠다라고. 그러다가 거죠. 이제 일 못할 때쯤 되면 그냥 밥값 아까워 죽어. 예, 이렇게. 칼로 치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이게 현대 근대로서의 교화로서의 하기보다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는 고정형 벌이 있어요. 고정형. 고정형. 훔치면 자르고. 아, 예, 그거는 판사가 재량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무조건이에요. 예, 중벌들은. 그래서 이제 뭐 손 잘린 사람들은 도둑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손 잘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네요. 돌멩이 맞죠? 난리 나죠. 도둑놈 들어온다. 어. 그럼 이 사람이 돌을 안 맞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법학자들한테 이 사람이 손 잘린 게 사고로 그런 거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증명서를 갖고 다녀요. 근데 증명서를 보여주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잠깐만 한 대만 맞잖아.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슬람 쪽에서 그럼 중동, 페르시아, 뭐 이슬람 뭐 다 통틀어서요. 그쪽에서 혹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신분 상승이라는 게 일단 평등하니까요. 평등한 사회라서 신분제가 아니죠. 노예는 있어요. 노예는 있는데 노예는 잘 대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이제 보통 전쟁 포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노예들이고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신분 상승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신분 상승에 할 게 없죠. 그 신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할 말이 없긴 한데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는 방법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해방시켜주면 되니까. 아, 주인이 예, 해방시켜주면 난 되니까. 너를 해방시켰다. 네. 그런 기록도 있어요. 네, 그럼요. 사실 그 기록은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전통적인 의미의 노예 계층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누군가한테 신분이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해방돼서 그냥 평민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들이 고대 이집트 등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도 노예를 해방시켜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이집트에서도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부인과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집안에 이제 하녀였던 어떤 여성이랑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3명 낳는데 이 3명의 자식을 나중에 이 본 부인이 자기 자식들을 입양을 해요. 아, 원래는 노예가 낳은 자식은 다 노예여야 되는데 그리고 입양도 하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그 유언서가 남겨져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도 그 사유돼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노예의 자식이었던 그러고 나서 자신한테 입양되었었던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평등하게 물려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요.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내가 노예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자유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노예 자식은 노예가 아니에요? 네, 무슬림이에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조선이죠. 아, 노예 자식은 노예가 아니군요. 네, 조선은 3분의 1이 한민이었으니까요. 여성도 사유재산 다 가져요? 여성 사회재산 같죠. 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얕은 세계예요. 잠깐 정신줄 놓은 사이에 밀린 거죠. 이 무슬림은 사실은 다 이집트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집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네요. 비슷하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기는 많이 있으니까. 무함마드 이전에는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는데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상속권이 생겨요. 여성 상속권은 남자의 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야 무슨 남자 반 역시 여자들 그거는 차별한다 그러는데 현대 기준으로 네, 바라보면 제가 안 항상 되고. 하는 네네. 얘기지만 18세기 19세기에 이스탄불에 온 영국 외교관의 부인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튀르키 여성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재산권. 아까 고대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남편한테 입양된 여성의 사례도 나오거든요. 남편한테 입양이 돼요? 어떤 남자가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요. 아니, 딸을 부인으로 삼으면 천일공동할 짓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부인을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남편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부인한테 더 효과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한테 물려주면 전부 다 물려줄 수가 없고 그 주변의 친척들한테 같이 유산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가게 내에서 그 유산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약간 편법인 거죠. 자기의 그 부인을 자기의 딸로 입양한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내 나옵니다. 부인을 사랑하고 더 많은 걸 주기 네. 위해 이렇게 하면은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사례는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서 여성의 어떤 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요. 네. 무슬림 2명이 만났어요. 시간이 됐어요. 인사하고 지금 나왔어요. 이제 기도 드리려고. 각자 양탄장 같은 거 피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려고. 바닥에 탁 깔았어요. 절을 딱 시작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봤어. 누군가 하나는 잘못한 거잖아, 지금. 야, 큰일 났네. 야, 절을 했는데, 야, 내가 틀린 거야, 제가 틀린 거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벌써 틀린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주 깔끔한 종교라니까요.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오늘날에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가면 뭐 호텔 방에 어딜 가나 그 메카를 표시로 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또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비행기에서 그게 나와요. 메카 방향.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끄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융통성이 있다니까요. 아, 그때는 안 해도 돼요? 무슬림들이요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좋겠지만 못할 때는 다를 때 해도 되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박현도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요. 약간 무슬림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나 문화가 있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항상 접하는 정보들이 저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문화는 존중받기 원하면서 다른 이들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아라는 정말로 그런 시선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라면 할 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는 정말 맞는 정보라면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무슬림들이 사는 세계가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슬림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걸 예배 안 한다고 뭐 잡아서 때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마단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어요?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란에서 여행을 할 때 제가 밥을 라마단인데 저기 같이 온 운전기사가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그 배고픈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먹으래요. 그래서 어디서 먹을 때 어디 있다 그랬더니 이러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커튼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전부 다 살람 하면서 다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이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종교인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뉴스로 보고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그래서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공사나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슬림들 원래 여행을 할 때는 무슬림식으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할랄 푸드가 막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항상 나오는. 그 여행 왔는데 여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할랄 하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먹죠. 그런데 정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모르고 먹는 거라든지 없었을 때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공사한테 하는 얘기가 이건 오히려 무슬림들이 우리가 더 단속을 해가지고 뭐 이거 하려니까 먹으라고 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제 친구들 무슬림 친구들 학자 같이 공부했던 애 나오잖아요. 제가 만나가지고 야 너 여행자지? 응. 그럼 괜찮잖아. 오케이. 같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무슬림들에게는 불편해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두바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그 어머니가 항상 아이한테 도시락 싸주는데 무슬림 친구가 항상 같이 뺏어 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 도시락 쌌는데 그날은 엄마가 보기에 이거 무슬림 먹어서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절대 나눠 먹지 말으라고. 무슬림 친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도시락을 딱 여니까 무슬림 그 친구가 확 체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돼! 그거 너 못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딱 때리더래요. 에이, 말 안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 건데. 옛날에 저기 왜 스님이 냉면집 가서 나오니까는 스님이시니까는 저기 고기는 밑에 까세요. 그 얘기. 교수님, 그건 진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스님한테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먹는 것에서 그렇게 가리시지 않더라고요. 되게 젊은 스님이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원래 스님은 주는 대로 먹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고기도 주면은 주는 대로 그냥 조용히 먹는. 그 말 안 했으면 이거야. 동남아시아 탁팔승 있지 않습니까? 탁팔승은 이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라고 이거 빼세요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이제 그 스님은 이러시겠네요? 고기 쪽으로 가면.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런데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봤는데 옆에 이제 제가 하신 도가 아, 저분이 오늘 스님 드리려고 그걸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